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네모난 공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모난 공간은 충분히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없이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에서는 네모난 공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음향학교 와서 전공자들은 이제 배우고 합니다. 뭐 3D로 모델링하고 뭐 그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연장 타입들인데 그리스 티어터,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 노천극장 형태의 이런 형태의 공연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가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야외 공연장, 대학교 공연장들 대부분 이렇게 노천극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로마 엠페티어가 이제 네로 황제가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글라데이터 그런 곳. 그다음에 바로크 호슈슈, 그러니까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형태의 공연장. 그다음에 네모 박스 형태가 이제 슈박스, 19세기 이제 슈박스 형태의 디자인인데 중세 시대부터 정말 많은 건축물들이 생겼는데 음향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다가 나왔고, 그게 오늘날 조금 변경이 되면서 슈박스는 슈박스대로 그대로 왔고요. 얘는 얘대로 왔고 얘는 얘대로 왔으며 약간 혼합형이 이제 지오메트리 형태로 공연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확률상 이게 조금 직접대 반사원 비율이나 에코 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상 많아지는 구조이고, 뭐 이걸 뭐 AI로 디자인할 수도 있겠는데 크게 이렇게 오디토리움 포맷이 4가지 포맷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음향을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으려면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확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타입 공연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벌었던 피라모니 국사는 뮤직보라인데 여기에 측벽의 반사원들이 물론 확산은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갈 거고요. 여기는 제가 200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천안에 있는 중앙교회거든요. 천안중앙교회인데 이런 형태로 가고, 2012년도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더 넓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향학적으로 제일 좋은 구조는 이 구조인데 이제 점점 좌우가 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많이 객석을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우리 공연장이 몇 석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500석이냐 1000석에 따라서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졸업 조건이 뭐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뭐 할 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좌석을 좀 늘리려고 하고, 종교시설에서는 왜 좌석을 늘리려고 하는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좌석을 늘리려면 뒤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옆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오감상 음향이 제일 나중이고 먼저 보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뒤로 가면 잘 안 보여요, 사실. 옆으로 가야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서초동 사랑의, 그러니까 천안중앙교회 할 때도 고생을 했지만 여기 인테리어는 아마 제가 모티브랑 했을 거고, 여기 이제 서초동 사랑의 갈 때는 좌우가 더 넓으니까 더 힘들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보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고민이 되거나 건축사들이 고민하거나 여러분들이 제일 예측도 쉽고 획기적인 방법은 슈박스 형태이긴 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제 좌우로 넓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트라이앵글, 이런 사다리꼴 형태든 네모박스 형태든 그래도 직접을 잘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녹음실이 그 부분 이제 네모난 형태가 되죠. 근데 요거는 녹음실 감독이든 공연장 감독님이든 건축사분이든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이든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롯데 오산연선도 이번에 새로 올라가면서 컨설팅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건축사분들한테 먼저 건축도를 먼저 받아요. 그러면 이제 플로어 플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1층에 뭐 강의실 있는 경우는 둘이 바꿉니다, 일단. 왜냐면 뛰니까. 근데 대부분 센스 있는 건축사는 그 정도는 다 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은 너무 바쁘니까 그게 안 돼요. 먼저 그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로,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지하로 좀 내려 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 같은 건 풀밴드가 들어가면 일부러 좀 떨어뜨리는, 새벽기도 옆에 또 풀밴드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떨어뜨리는 구조, 그 플로우 플랜 정리를 먼저 하고, 근데 좀 센스가 있는 분들 그게 정리가 다 돼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공연장의 메인 공연장 말고는 대부분이 네모 박스 형태의 그 실내 공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뭘 보냐면 청거 높이가 1m라고 생각하시면요. 좌우 거리, 앞뒤 거리, 좌우 거리에 대한 비율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먼저 수정하는 게 먼저 저는 청고의 높이하고 좌우 측벽의 길이하고 앞뒤 거리가 동일하면 일단 그거부터 수정하라고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녹음실을 만들었는데 청고의 높이하고 좌우 측벽의 길이하고 앞뒤 거리가 똑같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는 통계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뒷장에 설명하고 통계학적으로 뭐냐면요. 청고의 높이를 1로 봤을 때 1대 요 점선 안에 들어가는 비율에 들어오면 그래도 확률상 괜찮아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고 청고의 높이가 1이면 앞뒤 거리가 좌우폭이 이 안에 1.4, 1.5에 들어가고 앞뒤 거리 1.8의 비율일 때 적당한데 이 점선 안에 어떤 거에 들어와도 사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음향에 뭐가 있냐? 저기 먼저 그 비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우리 앞뒤 거리가 여기가 12m 아까 4.6, 그다음에 좌우폭이 얼마였었죠? 6m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있는 공간이 높이 여기 헤이트가 아까 4.6이라고 했죠. 제가 4.6이고 앞뒤 거리가 12m였고 그다음에 좌우폭이 6m였어요. 그럼 누가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4.6을 4.6으로 나누면 1이겠죠? 6을 4.6으로 한 번만 나눠주시겠어요? 얼마 나오는지? 1.3. 그 다음에 11을 4.6으로 나누면 2.6. 자, 1대 1.3 이 비율 들어갔고 청고가 지금 2.6이니까 거의 조금만 청고가 낮으면 더 좋겠네요. 여기는. 근데 이쪽 청고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셨네. 보니까 저 위에 마감 천장이 있어서 저기 클라우드로 마감 처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에 들어오게 일부러 이제 소리 지르는 어쿠스틱 회사기 때문에 이 비율에 들어오게 지금 맞춘 거예요. 왜 이걸 맞춰야 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스탠딩 웨이브인데 마주보는 두 개의 벽면에서 어떤 소리가 방사가 되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이쪽에서 제가 여기서 박수를 치잖아요. 여기는 박수 소리 하나인데 이따 쉬는 시간에 이쪽 와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소리 2개거든요. 여기서는 2개예요. 여기 마주보는 플랫한 면이기 때문에. 자, 마주보는 두 개의 면에 의해서 소리가 갔다 왔을 때 in phase 소리가 커집니다. 갔다 왔을 때 out of phase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컸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 근데 특히 고음은 잘 안 들리는데 저음이 특히 심해요. 저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믹싱하면 서브우퍼 이런 거 되면 저음은 스피커의 그 로우 프리퀀시는 지향성이 없습니다. 거의. 앞에 100dB 나가면 옆에도 100dB 나가요. 뒤에도 100dB 나가요. 자, 여기에 100dB가 여러분한테 100dB를 쏠려면 여기에 100dB가 측벽에 부딪히는 거고요. 이 부딪히는 게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도 부딪히겠죠. 어느 지역에서는 인페이즈로 만날 거예요. 소리가 커질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아웃 오브 페이즈로 소리가 작아질 겁니다. 웅웅 거리는 거, 그게 공진인 거죠. 근데 그게 이 거리에 따라서 그 공진된 주파수가 딱 나오거든요. 캔슬 아니면은 이제 부스되는 게. 근데 하필이면 이거 동일하면요. 캔슬된 게 한 번 더 캔슬되는 거고 부스되는 게 한 번 더 부스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업앤다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주파수를 피하려고 앞에 하고 여기하고 이거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룸모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고 그거 계산하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앞뒤 거리를
와이드 6m였고 높이가 아까 4.6이었고 그다음에 앞뒤거리 12m였죠. 12m. 그다음에 소리의 속도는 334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주보는 면에서 오는 스탠딩 웨이브를 X열 모드이고 이게 가장 불쾌하고 그다음에 3개의 면에서 오는 거를 이제 탄젠셜 모드, 6개의 면은 육각형 모드인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안 하셔도 요 정도는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녹음실을 만들 때 좌우 측벽하고 앞뒤 측벽하고 앞뒤 거리가 내 믹싱룸이 똑같다. 어떤 주파수가 컷이나 부스트가 위치에 따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다르게 가져야 할 확률이 높고 지금 여기는 다르게 가져갔죠. 그리고 요 P를 먼저 12m 기준으로 요것만 먼저 계산을 1하고 0, 0 놓으시고요. 요 12를 계산하면 그럼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P를 이제 1, 2, 3, 4, 5, 6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마주보면 앞뒤 거리 저거하고 저거에 대한 스탠딩 웨이브를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0으로 하고 1로 하면 되는데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저기 마주변은 요거는 근데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기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굳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1로 놓고 여기 12 그러면 12 제곱이 루트 없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산할 건 2의 334 곱하기 1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334 나누기 24분의 1 누가 좀 빨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얼마 나오는지. 334 나누기 24. 13.9Hz. 두 번째는 곱하기 2 하면 되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14로 할까요? 여기 28.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42인가요? 14 곱하기 4 하면 56인가요? 5 하면은 70인가요? 그다음 6 하면은 84. 요 주파수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캔슬 부스트 주파수가 14, 28, 42, 56, 70 이게 부스트인지 캔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수를 쭉 곱하고 두 번째 여기 와이드는 6이에요. 6이니까 이거는 6분의 1 여기 0으로 재려버리고 곱하기 2에 334 그러면 이거는 334 나누기 10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27.8 27.8 하나 나왔고 2는 곱하기 2 여기다 27.8을 곱하기 2 하면 55 그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27.8 곱하기 3 83 자 27.8하고 얘하고 거의 동일한 주파수고요. 아까 여기 얼마라고 했지? 83하고 여기 거의 동일한 주파수고 55하고 여기 거의 동일한 주파수입니다. 이거는 둘이 캔슬 아니면 부스트예요. 안 좋은 거죠. 피해야 돼. 어떻게 피해야 되냐? 띠용 지우고 저걸 이제 룸 모드 계산하는 거고 리즌 A, 리즌 B까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결론을 지어볼게요. 음향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이 세 개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맞춰야 되거든요. 건축 음향에서는 룸 모드 아까 1번부터 가로 세로 스탠딩 웨이브가 15에서 25Hz 사이 정도로 해야 되고 너무 가까우면 두 개가 부스트 아니면 캔슬이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불규칙성이 너무 늘어나고 20월 차이가 나면 이것도 불규칙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같으면 이걸 우리가 코인시던스예요. 완전히 캔슬되거나 완전히 부스트되거나. 근데 캔슬되거나 부스트되는 지역인지 어딘지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가 그렇게 되냐면 요거까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제가 스킵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앞뒤 거리가 12m
옆으로 그려야겠네. 펜으로 그려야겠네. 앞뒤 거리가 12m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2m인데요. 혹시 소리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역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소리의 파장의 길이는 소리 속도 나누기 주파수거든요. 저음의 파장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고음은 짧고. 자, 근데 앞뒤 거리는 우리가 이 파장의 길이를 한 12로 잡고 파장의 길이 12로 잡고 소리 속도 334. 그 다음에 어느 주파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주파수는 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주파수가 이만큼일 때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334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일까요? 334 나누기 12 27.8Hz 까지만 여기는 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소리가 한 파장이 그러니까 저음의 파장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드럼의 킥베이스 쿵쿵 있잖아요. 얘는 5.3m예요 한 파장이. 그 다음에 고음은 이제 1kg가 팔뚝만 해요. 이만한 거고. 그 다음에 4kg는 머리카락만 한 건데 공간에다가 내 저음이 이렇게 재생되기 전에 이 공간이 더 작아버리면 이 파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혹시 아세요? 20에서 20kHz였어요. 공간이 커야 돼요. 사실 믹스룸이.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게 한 파장 이게 지금 27.8Hz인데 27.8이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도 재생이 되냐면 이렇게 반파장만 들어가도 소리는 재생은 되긴 됩니다. 우리 밸런스 케이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끊어져도 한 파장이어도 재생은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리가 한 파장이면 이거는 이제 그 저주파수니까 얼마지? 13.4Hz까지도 재생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재생이 되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 벽에 부딪혔잖아요, 파장이. 반사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요거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페이지가 같거든요. 어떤 소리가 위상이 같으면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위상이 180도로 달라요. 어떤 소리가 위상이 반대면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럼 여기는 완전 캔슬이에요. 여기는 소리가 완전 부스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앞뒤 거리에서 최대 넣을 수 있는 주파수가 13.4Hz인데 13.4Hz는 여러분이 못 듣지만 재생을 시키면 여기에 딱 중간 자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는 캔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벽으로 딱 가잖아요. 여기서는 소리가 우웅 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파수 이거보다 2배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캔슬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이 거리가 12m고 12m면 캔슬된 거에 더 캔슬되고 부스된 거에 더 부스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 라이브를 열어가지고 튜닝할 때 EQG를 해. 안 먹어요. 이게 안 먹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스탠딩. 요거는 전기망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전기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공간이 커야 되고 이 지역이나 이 지역에 반사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역시 스탠딩 웨이브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오늘은 여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그러니까 임계 주파수가 뭐고 공진 주파수가 뭔지는 설명할게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 주파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음향하는 애들이니까 교수님 제 방에다가 믹스룸 하나 만들려고요. 평수가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녹음실을 만드는데 믹스룸을 작게 만들잖아요. 그 믹스룸은 일단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러니까 20Hz가 들어갈 수 있는 반파장만큼의 사이즈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게 공진 주파수이고 그래서 공연장이 사실은 작으면
그 서브우퍼나 이런 것들을 재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좀 좋은 녹음실, 좋은 공연장들은 좀 커야 된다. 일단은 좀 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뭐 임계 주파수 요거는 다음번에 지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이 요거거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측벽에다가 뭘 할 거냐. 지금 요게 그 소리지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흡음재가 있더라고요.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같은데 얘네가 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안에 보면은 패브릭 커버가 있고 안에 폴리에스테르 보드가 있고 허니컴은 이제 별증 모양의 공기층이 있는 겁니다. 공기층. 그러니까 이게 흡음재인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레이어 만들어서 하면 이제 공기층이 또 있고 여기 폴리층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흡음재 이런 아트보드 재질에 그냥 9mm 이렇게 그냥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흡음률인데 흡음률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고음 위주로밖에 흡음이 안 돼요. 저음을 못 잡아. 그러니까 사실은 흡음재의 두께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주파수의 4분의 1파장만큼 듣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부분 뒤에다 배우 공기층을 좀 많이 둬요. 그래서 다중타공판 많이 공연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타공판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뒤에다가 공기층 여기다가 폴리에스테르 50T를 두고 또 공기층을 떠둬요. 저주파를 잡으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콘크리트 벽에 그냥 붙이시잖아요. 아무런 효과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냥 붙이죠. 그리고 이 구멍 사이즈가 내가 잡고 싶은 주파수의 사이즈입니다. 헬르메르츠 공명기.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하려면 어쨌든 지금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스터드를 대고 공기층을 대고 폴리스를 대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뭐 소리지오는 저렇게 그냥 아예 만들어 버린 거죠. 공기층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저거 그냥 삑 붙이면 끝나겠죠. 간편하겠죠.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게 있음으로써 지금 어디까지 잡냐 거의 315, 250까지 잡거든요. 250까지 잡히면 다 잡았다고 보죠. 뒷벽은 무조건 흡음인데 배우 공기층이 없으시면 고음 위주로만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율이 있어요. 공기층을 많이 두냐 뒤에 그 배우층을 많이 두냐 그러면 얘도 이따가 한번 보세요. 어떤 거는 공기층이 없는 거고 어떤 건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음을 더 많이 잡냐 적게 잡냐의 사이즈니까 그것도 이 환경을 보고 내가 그 잔향 시간이 저음이 지금 너무 많다. 이게 좀 두꺼워야 돼. 그러니까 또 안이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잔향 시간이 고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붙이는 형태로. 그 컨비네이션 조합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 반사판 디자인은 넘어가도록 하고 에코 문제인데 뭐가 에코고 뭐가 에코냐 아니냐가 되게 헷갈려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올리브 앤 툴 그다음에 하스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녹음실에서 무향실에서 여기서 듣고 스피커를 LR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다 DSP를 둬요. DSP를 둔 다음에 여기다가 딜레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딜레이를 안 주면 L과 R이 동일하겠죠. 에코로 인지가 안 됩니다. 근데 딜레이를 주면서 몇 밀리세컨부터 인지하냐라고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50밀리세컨, 30밀리세컨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 요 그래프가 이해하시면 임펄스를 보고 이게 에코인지 아닌 건지 확인이 되는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좀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직접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0dB로 나왔어요. 직접음이 나왔고 반사음이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겨도 에코는 아닙니다. 근데 직접음이 지금 0dB로 나왔는데 반사음이 10ms에서 한 0dB가 아니라 8dB까지 더 커. 심지어 직접음보다 반사음이 더 커요. 그래도 에코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차가 너무 짧아서 안 돼. 너무 짧으니까 이게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레벨이 거의 동일한 여기가 거의 한 이제 30ms거든요. 30ms일 때도 동일한 레벨일 때도 이게 에코 리진이니까 이 직접음이 이건데 이렇게 반사음이 커도 괜찮은데 이 같은 레벨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인데부터는 에코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험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코 리즌이라고 부릅니다. 임펄스를 봐가지고 반사음이 생기는데 심지어 더 커도 괜찮다고요. 괜찮은데 이걸 벗어나면 에코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고, 웬만해서는 에코는 안 나요, 사실은. 진짜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가 나서 이 리즌에 이렇게 나는 거 에코는 아닌데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에코 안 났으니까 됐냐?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반사음이 있는데 지금 이 점선 아래에 반사음이 더 작게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나면 이미지 시프팅,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운드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스프레드 좀 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피셔스, 공간감까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에코는 두 개인데 사랑하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리는데 내가 원하니 듣고 믹싱하고자 하는 소리에 변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음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이 아래로. 직접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공간감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변화하진 않아요. 녹음실에서는 요거 에코, 녹음실에서 일단 에코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원음이 제대로 들리게 만드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리즌이 있잖아요. 이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사음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거의 무향실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아마 이 지역일 겁니다. 잔향은 유지하되 직접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소리가 에코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20ms, 40ms, 60ms, 80ms 시간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직접음보다 레벨 차이가 커져야 돼요. 안 돼. 요거는 시간차가 많아도 에코로 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안 돼. 시간차가 가까우면 거의 같아도 안 들리는데 시간차가 다음에 멀리 튕겨서 오는 거는 이게 세게 오면 100% 메아리인 건데 그 시간이 지금 여기 50ms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확인하는 방법이 50ms로 봤을 때 직접음보다 50ms의 반사음이 6dB만큼 작냐, 이걸 에코냐 아니냐로, 메아리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아니다. 그럼 50ms는 사실은 이 직접음보다 거의 한 20dB 작은 걸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ms로 가잖아요. 30ms로 가면 12dB. 반사음보다 직접음보다 12dB. 그러니까 직접음 이후에 30ms 이후의 반사음들이 12dB보다 작게 나와야지 이미지가 변질되지 않고 정상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어디 있냐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장 경기장 시방서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0dB.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한국말로 해가면 스피커로 나온 직접음 이후에 30ms 이후는 반사음들이 다른 스피커에서 듣고 반사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15dB, 12dB보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영어로. 짐 브라운이 써놓은 자료에. 그거를 맞추려면 지향성이 좋은 스피커를 여러 개 배치해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dB, 뭐 잔향 시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연장의 조건은 에코도 없어야 되지만 이미지를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뭘로 파악하냐? 임펄스 응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가 나오면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은 임펄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에코인 거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미지 변질된 거. 이거를 걷어내주는 것이 우리가 흡음재들이에요. 근데 그 흡음재인데 그거에 잔향감도 가야 되잖아요. 음악이 중요하잖아. 그게 이제 확산재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 음향학 책에 그냥 나와 있어요. 에코를 버는 방식, 소리를 변질되는 방식인데 올리벤 토울이 만들어놓은 자료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이제 마지막 설명으로 하고 끝내고 다음번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공연장인데 지금 아까 보시잖아요. 임펄스, 제가 이게 임펄스를 딴 건데 여기 있고 직접음 도달할 시간 50mm 도달한 다음에 발코니에서부터 이만큼도 튀어나온 게 이제 에코로 인식이 됐어요. 평택에 있는 어느 공연장입니다. 평택에 있는 어느 공연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갔지. 몇 년인도인지 기억도 안 나. 갔더니 이제 스피커 라이너로 쫙 걸려 있고. 근데 문 팀장이 왜 그때 우리 스피커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사실은 이 발코니가 사실 플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 아래서 들어보면 여기서 라이너를 세린 게 여기서 다시 막 쏟아지는 게 막 포커싱되고 오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작정하고 이 사람을 한번 볶아 먹어봐. 작정하고 그래요? 스피커 이상한 거 맞네. 한 10억 들여서 라이너를 바꿉시다. 그러면은 사기꾼인 거고요. 사실은 스피커 문제 없고 발코니 반사함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타공판 재질 구멍 뚫린 거에다가 공기 충전기 넣어가지고 좀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 주고 없어졌어요. 서초동의 국립국악원도 이렇게 해서 없앴고 신동호 대표님이랑 저기 어디지? 시운석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없앴고 근데 발코니가 생각보다 취약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메인 스피커의 정축이거든요. 그래서 막 튕겨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시공하려면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소리지오에서 이런 비슷한 라인 타공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드가 있고 뒤에 폴리스 에스테르가 있고 허니컴 레이가 공기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시공이 필요 없이 그냥 띡 붙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인 건데 그런 얘기를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간편한 시공인데 공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시면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산재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산재에도 종류가 조금 있거든요. 뭐냐면 먼저 이 개념을 갖고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할게요. 흡음재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주파수별로 소리를 흡수하는 거. 근데 이제 확산재는 소리를 흡수하는 개념보다는 소리를 이제 산란시키는 건데 얘도 이제 음향은 있잖아요.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리플렉션 우리말로 얘기하면 반사예요. 디퓨전 우리말로 하면 확산이에요. 스카터링 우리말로 확산이에요. 둘 다 확산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에코와 전향과 비슷해. 뭐가 다르냐? 지금 이게 확산율 측정하는 사진인데 이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고 여기에 지금 확산재가 들어가 있어. 여기 확산재 지금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한 50개 있어. 각도별로 쫙 배치한 다음에 여기다 스피커를 쏴요. 뿅 쏴가지고 핑크 노이즈를 쏴겠죠. 이 반사음이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퍼지는 확산재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넓게 퍼지는 확산재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디퓨전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가서 얼마나 넓게 퍼지냐가 디퓨저라는 의미예요. 디퓨전 코에피션트 확산율 이렇게 부르고 근데 여기 디퓨전 되는데 디퓨전만 있겠어요? 반사만 되겠어요? 퍼지기만 하겠어요? 원래 반사도 있잖아요. 리플렉션은 입성학과 반사가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 디퓨전은 확산율이 높다 낮다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좁게 퍼졌냐 이렇게 퍼진 것보다 이렇게 퍼진 게 이제 디퓨전이 높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면 근데 요거는 국제 기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스카터링은 뭐냐면요 요거 반사 있잖아요. 요거 대비 퍼지는 에너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스카터링 코에피션은 어떻게 하냐 디퓨전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가서 이렇게 퍼졌다면 이 반사음 대비 이 넓게 퍼진 거의 비율 요걸 우리가 디퓨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카터링 코에피션트로 이게 국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율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 반사가 있어요. 반사가 있는데 이 반사를 얼마나 많이 쪼개고 이 반사 남아 있는 것 대비 넓어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로 스카터링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반사를 생각 안 한 겁니다. 근데 반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퍼지는 에너지 대비 원래 있는 반사를 생각해서 생각하자.
여기 스카터링입니다. 그러면 스카터링이 이거 좁냐 넓냐는 디퓨전이고 반사 대비 넓게 퍼진 에너지 비율이 스카터링인데 아마 확산제 지금 이게 소리죠 요런 확산제도 봤고 요런 확산제도 봤을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저런 확산제하고 요거하고 뭔 차이냐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확산제는 제가 소리를 요렇게 써서 여기다 튕기고 이렇게 반사하면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요 뒤에 가서 이런 확산제 소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부딪히면 확산 안 돼요. 그냥 반사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딪히면 확산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 확산제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D 스트럭처가 있고 하나는 2D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1D 스트럭처는 보시면 가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만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부딪혀서 확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D 스트럭처. 지금 루보 구조 그런 것들. 2D 스트럭처는 뭐예요? 이 방향 다 되는 거죠. 2D 스트럭처.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했더니 교수님 그러면은 무조건 2D를 써버리지 1D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싸고 간편하단다.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 너 이렇게 만들라고 해봐. 너한테 쌍욕할 거야. 루보고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제 말짱 꽝인 거죠. 보통 이제 확산제 보면 얘가 좀 더 비싸요. 천정, 그 다음에 측벽에는 요걸로 가고 천정 요걸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산과 이 개념 좀 이해하시고 그 소리지오에도 이런 확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쓸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1D 스트럭처와 2D 스트럭처는 다른 거다. 온 사방으로 퍼지게 할 거냐 한쪽 방향으로 퍼지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저게 간편하지. 그래서 많은 공인중개사에서 저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특별하게 확산제를 사지 않고도 사실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롯데 오산전선 다른 데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천장에다 이제 거는 형태들 디자인인데 저거는 왜 하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포커싱 되면 소리가 좀 많이 이제 합쳐지거든요. 이 지역에서 좀 많이 몰려요. 근데 여기를 흡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흡음률이 안 나와. 근데 바닥에다 흡음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측병은 또 아까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거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그런 형태로. 그럼 흡음률 잡을 수 있겠죠. 흡음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또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반사판 형태로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이 천장에 걸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도 있고 이제 뭐 흡음과 확산 형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사실은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개념은 6가지 파라메타 중에 3가지 파라메타를 측정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거는 흡음제하고 확산제는 다른 건데 거기서 디퓨저라는 말이 있지만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스카터링 코에피션트는 다른 거다. 그리고 디퓨저도 종류가 2가지가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D 스트럭처의 디퓨저가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디퓨저를 사서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공연장처럼 크면 이걸 시공을 하거든요. 시공하는 입장에서 시공의 효과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2D 스트럭처도 많이 쓰고요. 뭐 3웨이, 뭐 2웨이 이런 디퓨저도 있는데 그러면 디퓨저를 언제 쓰냐? 아까 말했던 측벽. 그러니까 소리를 강한 반사는 아니고 잘게 부수는 형태. 그 다음에 흡음은 말 그대로 소리를 주파수별로 다르게, 요 확산도 주파수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음향 시뮬레이션 할 때 흡음률도 입력하지만 확산률도 입력해요. 그걸 입력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이거 바르자 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은 확산률의 존재를 몰라요. 어떤 데는 아예 또 흡음률의 존재를 몰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 그리고 음향 시뮬레이션 정확하지 않아. 왜? 그건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90% 넘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입력하시면. 컴퓨터하고 AI 이런 것들은 거짓말 안 해요. 데이터만 정확히 주면. 근데 항상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원인 파악까지만 해봤고요.
파라메터까지 좀 해봤고 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확산재, 이런 흡음재를 공간에다 붙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보여줘 보는 시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수많은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데 먼저 스피커나 시스템을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 공간을 먼저 만들어라. 차음 먼저 시키고 차음 다음에 차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잔향이 길다 짧다가 아니라 엔벨로프 오브 사운드 형태의 모양을 트라이플 슬롭이 나오게 만들면서 주파수별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스피커 배치를 고민하셔라. 그게 정석이고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만 좀 워밍업을 해주시면, 또 오늘 혹시 녹음실이나 공연장 감독님들은 현장에 가셔서 내 아까 좌우 거리, 앞뒤 거리가 잘못됐냐 안 됐냐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근데 그거는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좌우 앞뒤 거리가 동일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건축사분들 많이 하는 게 건축 올라가기 전에 청고 뚫어버리거든요. 1층, 2층 뚫어가지고 크게 6m로 만들거나 그래야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가 건축이라고 할 때도 그랬고 여기다가 공연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뚫으시죠.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는 방법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시공 이루어지기 전에 도면일 때 가능한 거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공간의 디멘전이 아까 그 비율로 들어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비율이 똑같다면 거기서 이제 끝난 거고, 비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흡음재로 적용해가지고 잔향 시간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커가 착착 쌓이면서 배치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적한 음향 환경, 쾌적한 믹싱룸, 쾌적한 공연장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운영할 때 내지는 튜닝할 때 최소 EQ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진짜 EQ 한 3개? 끝. 여기서 마이크에서 필터 정도 걸어주고 끝. 피드백 안 나는 정도.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이고, 이제 아닌 곳은 막 하고 결국 다 깎고 저 많이 현장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건 오퍼레이터의 몫이 아니에요, 사실. 현장의 디자인부터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스텝을 좀 가시고, 저도 이제 소리지오를 2번째 방문했는데 보니까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레퍼런스 많이 있으시니까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 곳에 뭐 방음 부스도 뭐 있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지 고민하시면서 공간을 최적화해 가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요거 지금 설명하는 풀 차트가 2학년 2학기 한 학기 수업이에요, 사실. 정말 압축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원 1학년 1학기에 그 한 4주 정도 수업 내용이라서 무리가 있겠지만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더 깊게 들어가시길 원하면 대림대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지원하시면 저랑 아주 뒤지게 밤을 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뭐 꼭 학교를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세미나들 자주 이렇게 많아요. 이것만 잘 이렇게 활용하셔도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